자, 그 다음에 이거 했고 21번, 19번. 보시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y는 fx랑 fx 빼기 1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얘는 그냥 한 수씩 찾으면 식을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크게 이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fx 뭐 0부터 1까지 fx고 1부터 2까지는 얘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평행이동하고 어떻게 대칭이동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연습은 좀 해봅시다. 자, 얘는 일단 먼저 마이너스 fx로 바꿀 거야. 이렇게. 그 말은 무슨 축 대칭 시켰다는 거야? x축 대칭 시켰다는 뜻이야. x축 대칭 시켰다는 뜻이야. x축 대칭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x자리에 x-1을 집어넣고 y자리에다가 전체 빼기 1 했다는 거 y자리에다가 y 플러스 1 넣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아니면 x축 대칭 시킨 다음에 그냥 바로 보셔도 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는 소리야.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x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밑으로 한 칸,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지. 이렇게.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식을 찾아낼 거야. 얘가 1,-1이야. 그럼 뒤집고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내려가면 여기 지나가는 건 맞아. 그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얘가 1,1이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내려가면 그냥 이거 대칭이동만 이용해가지고 여기가 둘러싸인 부분이겠구나 라는 걸 식으로 안 찾고 이렇게 찾아도 되긴 하겠다. 지금 이 점들이 특별해서. 그래서 0,0이 1,1로 가고 1,1이 2,0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교점이 1이랑 2겠구나 라고 해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식 찾아도 괜찮아. 마이너스 x 빼기 1 제곱 마이너스 2 x 빼기 1 빼기 1. 식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식으로 푸는 게 식비는 더 쉬울 거야, 훨씬.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갖다라고 놓으면 교점 x좌표가 1이랑 2 이렇게 나올 테니까, 넓이 문제는 무조건 속해법으로 나오는 게 거의 일반적이야. 열의 한 9은 속해법으로 나오는데 요새는. 그래서 속해법은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넓이 속해법 2차나 3차가 일반적으로 나오고 4차는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그냥 연결시켜서 싹 다 외워버려. 첫 번째, 2차 속해법은 2차 함수랑 x축이 나오기도 하고 2차 함수랑 직선이 나오기도 하고 2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 이렇게 세 가지. 그랬을 때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 넓이 이렇게 세 개 구해낼 건데, 얘네들은 6분의 최고창의 개수,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 넓이는 최고창의 개수가 2개야. 여기도 2차고 여기도 2차라서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넘어와서 최고창의 개수가 바뀔 거거든. 절대값 a 마이너스 a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문제에선 얘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얘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6분의 1 빼기 빼기 1 2 하고 2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 마무리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3차 같은 경우는 x축이랑 3차 함수가 이렇게 접할 때랑 접선이랑 3차 함수랑
이것만 속해법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다 모든 도형의 넓이를 다 속해법으로 구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게 포인트야. 딱 이 모양만이야, 이 모양만. 아까처럼 세 번 만나면 이렇게 해서 세 번 만나면 이건 속해법으로 넓이를 못 구하니까 직접 정적분 하셔야 돼. 그래서 얘는 교점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놓으면 12분의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3 곱하기 4다. 12분의 절대값 A 그리고 3차 접근한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그 다음에 얘는 12분의 절대값 A 얘도 똑같이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여기까지가 보통 4점짜리 쉬운 4점짜리 넓이 문제 나왔을 때 많이 나오는 형태고, 그 다음에 가끔 킬러 문제에 넓이 끼고 나올 때 있으니까 그때 4차 함수 같은 경우도 나오긴 나오거든? 거의 못 보긴 할 텐데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정리를 해놓으면 하는 김에 같이 정리를 하면 4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특별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랑 이렇게 여기 뚫선 이거 접선이다 뚫선이랑 이렇게 결국 직선이랑 4차 함수가 두 번 만날 때 삼중근 가질 때 단근 가질 때랑 중근 가질 때 중근 가질 때 이렇게 이럴 때만 이 부분의 넓이를 속해법으로 구할 수 있고, 얘가 2 곱하기 3이고 이게 3 곱하기 4니까 얘는 4 곱하기 5 20분의 절대값 A 4차니까 적분하면 다 5차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그 다음에 얘는 30분의 5 곱하기 6이야. 그 다음에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해서 속해법은 이게 다야. 딱 이렇게 생긴 넓이들만 너네들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생긴 넓이가 아니면 무조건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거의 이런 모양으로 넓이를 구하라고 나온다. 그러면 빨리 뭐만 찾아가지고 교점만 찾아서 얘 같은 경우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속해법으로 바로 마무리하시면 된다. 2차와 2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1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정적분의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쉬운 그래프 하나를 생각해서 풀 수도 있는데, 21번 보시면 세 칸, 네 칸 올라가는 그래프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함수 관계식. 함수가 세 칸, 네 칸 올라가더라도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올라가더라도 똑같은 함수다. 얘 개형, 이 함수 관계식 보면 개형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 fx가 fx-a. 자, 여기까지 나오면 주기함수야. 여기까지만 나오면 주기함수야. 주기가 a인 주기함수. 근데 플러스 b 이러면 위로도 옮길 거야. 오른쪽으로 옮기고 위로 옮겼을 때 함수가 계속 똑같다. 따라서 이 그래프의 개형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로 A만큼 올리고 B만큼 올리면 다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주기함수는 주기함수인데 위로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주기함수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 아예 개형 자체를. 여기도 A고 여기도 B야. B가 없었으면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이 모양이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지금 B 없는 그래프야. 근데 B 있는 그래프는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특히 이런 문제는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 안 하고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 21번처럼. 그래서 3칸 4칸 올라가면 된대. 그리고 0부터 6까지 정적분하면 빵이래, 빵. 그럼 3칸 4칸 올라가니까 3, 6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0, 6에서 4. 그럼 그래프가 대충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거든? 대칭이게끔. 왜?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지금 똑같아야 정적분해서 0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건 직선이 제일 쉬우니까 직선으로 그린 거야. 3,0 응대칭인 그래프를. 그런 다음에 6부터 9까지면 여기가 4칸이잖음? 그럼 6부터 9까지면 여기 9일 때 여기가 얼마일 거냐면 8일 거야. 8.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6부터 9까지의 정적분은 여기 이거 사다리꼴의 넓이만 구하면 문제가 끝나겠네. 4, 8, 2분의 1,
더하고 3 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8인 걸 찾아내는 게 제일 쉽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고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해서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찾은 다음에 그 그래프의 정적분을 구해버리겠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운데 정석대로 푸는 것도 알려줄게. 자, 정적분의 평행이동이거든. 정적분의 평행이동. 지금 쉽게 푸는 방법이고. 자, 두 번째로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인테그럴 6부터 9까지 fx dx를 찾으라고 했어. 증가하는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6부터 9까지는 당연히 양수일 거야.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건 이거거든. 자, 이 식이 누구랑 똑같다고 했냐면 인테그럴 6부터 9까지 fx 빼기 3 더하기 4 fx라는 식은 이 식이랑 똑같다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를 x로 고치는 방법은 되게 쉬워. 6을 넣고 9를 넣어가지고 윗끝 아래끝만 맞춰줘. 6 넣으면 3이잖아. 9 넣으면 6이잖아. 그럼 f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얘 플러스 4 따로 인테그럴 하시면 y는 4라는 함수 6부터 9까지 정적분하는 거니까 이 넓이 12 혹은 4x라고 하고 9 빼기 6 해가지고 12 해도 괜찮아. 그래서 상수함수는 구간의 길이랑 상수함수랑 곱해가지고 그냥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플러스 12 이렇게. 근데 인테그럴 0부터 6까지 정적분 값을 알려줬으니까 얘를 한 번 더 인테그럴 0부터 6까지 fx dx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럴 0부터 3까지랑 3부터 6까지로 바꿔주면 그럼 얘가 다시 fx-3 플러스 4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고치면 3 넣으면 0, 6 넣으면 3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fx 그 다음에 12 이렇게. 그래서 이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fx d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따라서 0부터 3까지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3부터 6까지는 플러스 6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고 이게 정적분의 평행이동이라는 거. 정적분의 평행이동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구간으로 맞춰주는 거야. fx를 fx-3 더하기 4로 바꿔버리면 6 넣고 9 넣으면 3하고 6으로 오니까 0부터 6까지가 얼마인지 알려줬으니까 그것도 0, 3, 3, 6으로 찢어버리면 3하고 6인 거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푸는 게 이게 원래 정석풀이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개 쉬워서 세 칸, 네 칸, 세 칸, 네 칸, 이거 넓이 똑같아. 기함수, 이 점대칭인 함수.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직선 하나 그려놓고서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그리면 세 칸, 네 칸 똑같이 올라갈 테니까 사다리꼴의 넓이가 곧 정적분이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더 편한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27번 y부터 2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4x래. y부터 2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네 칸마다 똑같대. 그래프 그립시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4x는 원점 대칭의 함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라고 했었어.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2에서가 8 빼기 8 0이네. 여기가 2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또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끝났네.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리라고 얘기했어. 어디까지? 10부터 20까지. 야, 몇 개 안 되니까 아주 마저 그려버리자. 여기가 14, 여기가 18, 여기가 20. 10부터 20까지 정적분 구하라고 했냐?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라 했냐?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고 한 거거든? 그러면 이거 몇 번 하면 돼? 이 넓이 하나 구해가지고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4x인데 넓이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거 하나 구해가지고 곱하기 5 하시면 문제 끝나겠네요. 이렇게 이 5개의 넓이는 이거 하나 넓이의 5배. 근데 함수식을 알고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만 함수식이 이거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0부터 2까지의 그 넓이를 구해가지고 곱하기 5에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30번
얘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서로 똑같대. 3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교점의 x좌표를 찾아서 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위치관계를 먼저 판단할게. 자, 30번 보시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m x제곱 플러스 3mx. 얘가 mx랑 어떻게 만나는지가 궁금해? 넘어왔어. 2 x로 묶었어. x제곱 빼기 2 플러스 mx 플러스 2m. 오케이? m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0이랑 2랑 m에서 만나는데 m 값이 2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네. 0이랑 2랑 m에서 만나는데 m 값이 2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윗넓이 아랫넓이 똑같을 때 푸는 방법은 윗넓이랑 아랫넓이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A부터 B까지 윗넓이랑 B부터 C까지 아랫넓이가 서로 똑같다고 얘기하면 전체 적분에서 0 된다고 푸는 거였는데 기억나나? 왜? 이 넓이는 양수로 나올 거고, 이게 F고 이게 G라고 하면 F에서 G 뺀 거, 이 넓이는 양수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부터 M까지는 이 넓이는 음수로 나올 거야. F에서 G 빼면 이렇게 음수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항해버리면 더하기 되고 함수가 똑같으니까 0부터 2 더하기 2부터 M까지니까 인테그럴 0부터 M까지 F 빼기 G, 이게 0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푸는 거. 윗넓이 아랫넓이 똑같으면 전 구간 적분에서 0 된다 라고 푸시는 게 베스트야. 따라서 인테그럴 0부터 M까지 이 함수는 0이 됩니다 라고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그럼 아까 인수분해 넣었던 거 다시 정비하셔서 얘 적분해서 0 된다고 해서 M 값만 구하시면 문제 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15강에 12번. 이거 별거 없는데 15강 뉴턴 아저씨가 위치속도 가속도 때문에 미분 만들어낸 거라서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올해는 심지어 14번으로 나왔었어. 14번. 원래는 제일 쉬운 자리, 맨날 한 3년 동안은 26번 정도의 자리? 아니 서술형 주간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통 주간식 네 번째 자리에 위치 속도 가속 속도 주어지고 위치 물어보는, 위치의 변화량이나 움직임 거리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왔었는데 올해는 저기 킬러 문제에 속도 끼고 나왔었어. 속도 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은데 정리만 잘 하면 되니까 꼭 맞춰야 돼. 꼭 맞추고 그냥 애들이 위치 미분하면 속도 되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되니까 가속도 부정적분하면 속도 되고 속도 부정적분하면 위치 되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많이 푸는데 그러지 말고 미분 문제보다 얘는 일단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는 얘는 미분보다 적분이 훨씬 많이 나와. 거의 수능에 나오는 건 다 적분 문제였어. 적분 문제가 뭐냐면 속도 주고 위치 물어보는 거, 속도 주고 위치의 변화량이나 위치나 움직임 거리 물어보는 게 적분 문제야. 적분 문제. 그래서 제발 곱하기니 그냥 원체 중요한 내용이니까 얘는 공식 세 개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냥 공식에 넣어가지고 빨리빨리 풀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식이 무엇이냐면 이거 세 개만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거든.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식은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t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이야. vt dt. 왜? 적분하면 속도 나오는데 t 집어넣으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데 t를 집어넣으면 t초에서의 위치가 나올 거고 0을 집어넣으면 처음 위치가 나올 거야. 그 둘이 뺀단 말이야.
그럼 처음 위치부터 t초의 위치까지 얼만큼 변했는지가 보이는 거야. 위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t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DT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t초의 위치는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만 알고 있으니까 t초의 위치는 처음 위치만 더해주시면 처음 위치 플러스 1번 위치의 변화량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DT, 이걸 t초의 위치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전부 다 더해줄 거니까, 뒤로 가도 움직였고 앞으로 가도 움직였어. 그래서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전부 다 양수로 더해줄 거니까 절대값만 이렇게 씌워서 정적분하시면 이게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고,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고, 이렇게 세 개만 꼭 정리 잘 하셔서 이제 문제로 가면 속도 줬잖아?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움직인 거리 줬잖아? 그때 A에서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 움직인 거리식에만 집어넣으면 되지. 인테그럴 움직인 거리식은 절대값을 쉬운 식이니까 이렇게. 그럼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다. 이렇게 생겼어. 0보다 작을 때는 없다. 이게 지금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58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속해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풀면 0부터 2까지는 정적분할 필요 없이 속해법으로 구하는 게 좋겠다.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3, 2 빼기 0의 세제곱, 이렇게. 그래서 8, 3, 8에 24 약분하면 6, 4, 24. 여기가 4야 4.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돼? 움직인 거리가 5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4 되는 거 찾으면 돼. 그럼 인테그럴 2부터 a까지는 뭘로 나와? 그냥 나오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얘는 그냥 나오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6t만 풀어가지고 58이라고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58이 아니라 54라고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15-12번 움직인 거리가 58 되는 거 찾아라. 절대값 0부터 a까지 이거 정적분했을 때 58 되는 게 언제냐 하면 그래프 그려놓으면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는 적분 안 하고 그냥 속개법으로 빨리빨리 구해버리는 게 땡큐니까 얘 구해놓으면 58이면 더 가야 되잖아. 그래서 더 가는 부분은 그냥 나올 거라고. 이게 양수 파트, 이게 음수 파트였으니까 절대값은 두 개로 원래 나누는 건데 나눠서 정적분하기 귀찮으니까 음수 파트는 속개법으로 구해버리고 양수 파트만 2부터 a까지 정적분해서 54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6번 각각의 속도가 있는데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먼저 찾읍시다. 3t제곱 플러스 t가 속도고 2t제곱 플러스 3t가 속도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이게 0 되는 지점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따라서 2초일 때 서로 속도가 같아지고, 그럼 2초일 때의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의 2초일 때의 위치에서 B의 2초일 때의 위치를 뺀 다음에 누가 앞서 있을지 뒤에 있을지 모르니까 거리는 절대값을 씌우면 문제가 끝나겠네. 그럼 문제에서 둘 다 처음 위치가 원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처음 위치가 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무리.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3t 0부터 2까지 3t제곱 플러스 t가 2초 후에 위치일 거고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2t제곱 플러스 3t가 2초에서의 위치일 거니까 둘이 빼면 그리고 절대값을 씌우면 둘 사이에 거리가 나오겠지. 문제 끝. 이렇게. 이게 2초일 때의 위치인 거 보이나? 이 새끼가 속도일 때 2초일 때의 위치. 처음 위치가 왜? 원점을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처음 위치가 원점을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0부터 2까지 VTDT 하시면 이 새끼의 2초 후의 위치가 나올 거라고. 둘 사이의 거리는 위치의 차야. 둘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A 위치 마이너스 B 위치. 근데 각각의 위치는 속도 줬을 때
2번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고 2번 이용해서 그냥 위치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XT가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이렇더라. 위치야 위치, 속도 아니고. 아, 이번 속도 문제였구나.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필러 문제로 나왔던 속도 문제야. 이렇게 3차식이래. 자, 그랬을 때 0부터 1까지 움직인 거리가 이더래.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인테그럴 0부터 1까지의 VT dt는 0이 된대요. 0이 된대요. 자, 갑시다. 자, 위치 그래프가 0이랑 1에서 0이 된다고 얘기했어. 위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0이랑 1이랑 여기랑 여기에서 0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혹은 뭐 이쪽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있어서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 그러면 0부터 1까지 VTDT가 뭐라 그랬어? 0부터 1까지 VTDT는 1초 동안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식이라 그랬어. 속도를 정적분하면 1초 동안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식이라 그랬어. 그럼 윤조야, 0초에서의 위치가 얼마고? 여기 이 위치식 그려줬잖아. 위치식이 이거잖아. 0초일 때 위치가 얼마야? 0이고 t가 0일 때 위치 0이야. 그 다음에 1초에서의 위치가 얼마고? 0이야. 위치의 변화량은 있어 없어? 없어. 참, 얘가 1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보이면 위치를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너 가지고 각각 위치 찾아서 둘이 빼면 얼만큼 변했는지 보이겠지. 이렇게. 그러면 기억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1초 동안 얘는 원래 자리에 돌아왔는데 총 2칸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앞으로 한 칸 갔다가 뒤로 한 칸 왔을 수도 있고, 뒤로 한 칸 갔다가 앞으로 한 칸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2분의 1만큼 갔다가 뒤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을 수도 있고, 여기가 지금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중간에 근이 있으면 앞으로 2분의 1만큼 갔다가 뒤로 2분의 1만큼 갔다가 0에 갔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킬러로 나온 게 기억 자체는 개 쉬워.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니까. 위치 주고 위치 변화량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와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이 3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추론하라는 문제야. 셋 중에 하나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면 니은 보세요. 니은. 위치가, 야, 세 그래프 다 봤어. 세 그래프 지금 다 그렸거든. 세 가지 케이스. 위치가 1보다 큰 거, 절대값, 위치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거 있냐 없냐?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이건 틀렸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위치가 1보다 더 큰 구간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가? 라고 물어봤어. 생각해봐. 이 세 가지 경우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당연히 1보다 큰 거,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없다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니은을 봤다면, 이 추론을 안 하고 니은을 봤다면 내가 총 2칸 움직였는데 1초 후에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근데 내가 한 칸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1.1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2.1일 거 아니야. 2칸 움직일 수가 없잖아. 내가 저기 2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 0으로 돌아왔어. 그럼 4칸 움직였겠지. 2칸밖에 안 움직였다는 건 앞으로 맥시멈 한 칸까지밖에 못 간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틀린 거야. 한 칸 더 간 적이 있대. 그 사이에 3칸 더 간 적이 있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지금 위치 그래프의 개형을, 결국 킬러 문제니까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2개만 보고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가능성이 이렇게 세 가지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오카이. 자, 그 다음에 디귿.
이번에는 모든 t에 대해서 1이 되는 게 없다면 이라고 했어. 디귿에서 1이 되는 게 없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하얀색 그래프랑 보라색 그래프가 아니라는 소리야. 노란색 그래프 개형이라면 인 거야. 그러면 위치가 0 되는 게 이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참 끝. 개형이 총 3가지 가능하다고 했잖아.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는 거,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3가지. 근데 위치가 1인 지점이 0하고 1 사이에 없으면, 위치가 1인 지점이 0하고 1 사이에 없으면 이라는 게 지금 이 뜻인 거 이해돼? 이 식이 위치가 1인 지점이 0하고 1 사이에 없었다면 이라는 뜻인 거 알겠어? 1에 간 적 없고 마일에 간 적 없다면 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마일하고 1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했다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했다라는 뜻이라고. 오케이? 그렇다면 중간에 반드시 뭐 되는 거? 0 되는 거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참이 되지. 0 되는 게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앞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가면 0 되는 게 없어. 중간에 뒤로 한 칸 앞으로 한 칸 가면 0 되는 게 중간에 없어. 그냥 갔다가 와서 거기서 끝난 거니까. 근데 1이나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했다면 2칸 움직이려면 반드시 지금 3차함수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 개형처럼 3차함수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참 이렇게. 이게 올해 14번. 객관식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웠어. 15번 삼각함수 문제가 박스 문제로 처음으로 나왔거든. 이번에 처음으로 수능에서 박스 문제로 삼각함수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그냥 코사인 법칙 기본이랑 완전 기본 나왔는데 애들이 되게 어렵게 생긴 문제가 박스로 나오니까 쫄아가지고 좀 틀린 애들이 있는데, 너네 풀어보면 알겠지만, 별로 그렇게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냥 코사인 법칙 쓰고 뭐 그냥 앞뒤만 연결시키면 끝나는 문제였어서 이게 오히려 이게 가장 어려웠어. 객관식 문제 중에서 작년 수능의 객관식 문제는 이게 제일 어려웠다. 근데 제일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개념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0초 위치, 1초 위치 문제에서 다 알려줬으니까 위치 변화량 없어요. 기억 참. 그 다음에 니은 움직인 거리가 2칸이고 위치가 제자리, 1초 동안 2칸 움직였고 위치는 제자리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앞으로 한 칸 이상 갈 수 있는, 한 칸 초과해서 갈 수 있는가, 뒤로 한 칸 초과해서 갈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앞으로 한 칸 초과해서 갔다면 돌아올 때 움직인 거리가 2를 넘어가 버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은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세 번째, 이번에는 그래서 무조건 움직인 거리가 이 상황이어야 하는데 0하고 1초에서는 무조건 위치가 마일 이상 1 이하여야 되는데 마일과 1이 안 된다면, 마일과 1을 가지 않았다면 중간에 0 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가? 라고 물어본 거야. 즉 갔다가 오는 상황, 뒤로 갔다가 오는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들은 무조건 중간에 원점을 다시 지나갔을 거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 빼면 이 상황이니까 얘는 항상 참이 될 거야. 근데 이제 3차 함수라는 걸 무시해버리면 이런 상황도 가능.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가 이렇게 해서 1초에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 3차 함수라는 걸 무시해버리면, 3차 함수 아니면 그잖아. 여기서만 앞으로 간 상태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해도 다시 돌아와서 2칸 만들 수 있잖아. 근데 3차 함수라서 근이 여기 이미 정해져 있으면, 그럼 한 번 여기서 꺾이는 거, 한 번 꺾이는 건 알겠고 2번까지 꺾일 수 있어. 맥시멈이 2번까지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안 돼. 3차 함수라서 위치 그래프가.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속도, 둘 사이의 거리, 위치 찾아. 원점 출발하니까 얼마나 땡큐니. 위치는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2t제곱 빼기 8t가 a의 위치, t의 위치,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t세제곱 마이너스 10t제곱 플러스 24t가 q의 위치. 각각의 위치를 빼, 둘 사이에 위치를 빼, 그리고 절대값 씌우면 둘 사이의 거리. 이 함수의 최대값 구하라고 얘기한 거야. 몇 차 함수?
4차함수의 최대값 구하라고 얘기한 거지. 정의역은 0부터 8까지고. 자, 얘 3분의 2t 세제곱.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4t. 그냥 미분해가지고 도함수를 찾아서 대형을 구할까? 자, 일단 이게 4차함수라는 생각은 들어요? 4차함수라는 생각이 들면 0부터 8까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굳이 이 4차함수를 안 찾고 도함수만 한 경우가 구해도 되겠네? 도함수 한번 불러봐 이거. 이거 도함수 얘 미분해봐. 뭐하라고요? 이거 미분하라고. 뭐라고? 2t제곱 마이너스 8t 맞아? 미분하면? 아 저거 앞에 거. 네 뒤에 거 미분해봐.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이게 도함수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 아 근데 절대값 때문에 집분해야 되나? 그 다음에 플러스 12t 제곱 빼기 32t. 그럼 마이너스 t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t 제곱 빼기 12t 플러스 32 48 마이너스 048에서 극각까지. 이 4차함수가 048에서 극각까죠.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4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어. 0 4 8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0일 때 0 지나가니까 절편이 이게 이 함수 0,0 지나가니까 절편이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러면 접어봐.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여기서 제일 클 때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4일 가능성이 높겠다. 8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만 찾으면 되겠다. 말해. 0하고 8에서 0, 4, 8이니까 정신. 내가 4차 함수 간격 일정하면 어떻게 생겼다 그랬지? 이거 x절편 막 극각 갖는 x좌표만 찾으면 0, 4, 8이면 간격이 일정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라고 그랬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라고 그랬지. 극값 두 개 똑같다고. 완전 노 생각으로 풀면 안 돼? 미안. 네칸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접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당연히 값은 뭐야? 4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될 거야. 그래서 4만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문제 끝. 4만 집어넣어서 0부터 4까지 접근하고 0부터 4까지 접근해서 이거 하나만 찾아버리면 문제가 끝나겠다. 자, 라스트 26번. 모의고사는 너네들이 본 문제들이 그래도 지금 기출 여기에 다 실려 있었던 거라 아마 열심히 푼 사람들은 수월할 건데 열심히 안 푼 사람들은 당연히 또 어렵다고 하겠지.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2. 자, 속도 그래프의 해석. t가 0초일 때 p 지점을 출발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순간 위치의 변화량이 0 될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봤어? 정적분 값이 0 될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기가 넓이가 2, 여기가 6, 여기가 1. 그러면 뒤로 9칸 갔거든? 그럼 앞으로 몇 칸 갔을 때를 찾으라는 거야? 9칸 갔을 때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얘 기울기가 2니까 7일 때 2가 될 거야. 8일 때 4가 될 거다. 그 다음에 9일 때 6이 되겠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니까 2분의 1하면 여기 넓이가 9겠다. 그래서 몇 초? 9초라는 거 바로 찾아내시면 되겠네.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도 풀 수 있어. 정적분을 물론 해도 좋지만 이게 속도 그래프야. 그냥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 나오고 절대값이어서 정적분하면 움직임 거리 나와. 그러면 그냥 정적분했을 때 0 되는 거 찾으라는 거야. 지금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때를 찾으라는 거니까. 그럼 아래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9야. 그럼 위에 정적분 값이 플러스 9인 거 찾으라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 이꼴 정적분이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9가 되려면 얘가 얼마여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이렇게. 자, 지금부터 60분 동안 작년 평가원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느 정도 숙제를 잘했는지도 점검해 주죠.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은 후딱 다녀오세요. 쌤, 어, 비오피 책상 하나 더 있어요. 싼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아니 쌤 여기 있어요. 아, 있어?